안녕하세요. 한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클라리네티스트 박진오입니다. 기원에 대해서는 설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요. 가장 정설은 프랑스의 옛 악기인 샬리모라는 악기가 있었어요. 똑같이 목관 악기인데 지금처럼 키가 있지도 않고 끝에 이 벨이라는 부분도 없이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되게 불완전한 악기였는데, 그것을 플룻 개발자인 뱀이라는 사람이 키를 하나씩 개량을 하기 시작했고, 벨을 만들어서 소리를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게 만들었고, 불가능할 것 같았던 고음을 이 뒤편에 있는 옥타브 키를 통해서 날 수 있게 개량을 하고, 그 뒤에도 이제 여러 악기 제조사들에서 더 연주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. 뱀은 이제 프렌치 시스템,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프렌치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이고, 뮬러는 독일에서 사용하는 도이치 시스템 악기를 개발한 사람입니다. 보편적으로는 이 프렌치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요. 도이치 시스템은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정도에서 사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. 일반인,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겠지만, 저희가 봤을 때는 키 모양이나 악기 길이가 달라서 딱 보면 티가 나죠. 클라리넷은 일반적으로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맨 위에 입에 닿아서 바람을 불어넣는 마우스피스라는 부분이 있고, 그 밑에 미세한 음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배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왼손으로 운지를 하는 윗관, 그리고 아랫관, 그리고 소리를 마지막으로 관통해서 나가는 벨까지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. 다른 목관악기 오보에랑 바순과 같이 리드를 사용하는데, 오보에나 바순은 이제 나무 두 겹이 만나서 울림을 만들어서 소리가 나는 악기고, 저희는 홑 리드라고 해서 한 겹짜리 나무를 마우스피스에 장착을 하고, 조리개라고 하는데 이거를 끼워서 리드와 마우스피스를 결합을 하고, 그 상태로 호흡을 불어넣게 되면 리드가 떨리면서 그 소리가, 영화 OST로 쓰였었던 곡인데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고,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의 2악장. 오보에보다 밑으로 내려가고 플룻에 가깝게 올라갑니다. 지금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시름으로 도샵부터 해서, 그리고 가장 높은 음은 4옥타브 위에 라까지 굉장히 폭이 넓어요. 네. 가장 음역대가 넓고, 네. 악기 종류에 따라서도 많이 변하고. 보편적으로 오케스트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B플랫 쪽 악기가 있고, 지금 제가 불고 있는 게 A 쪽 악기고,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이제 오보에랑 플룻과 같이 C 쪽 악기도 있고, 더 짧은 고음을 내는 E플랫 쪽 악기가 있고요. 이거보다 길게 더 크게 E플랫 알토도 있고, 길게 색소폰처럼 생긴 베이스 클라리넷도 있고, 그 밑으로도 뭐 콘트라알토, 콘트라베이스 되게 한 10종류가 넘는 악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가장 큰 차이는 운지법이 다르고요. 가지고 있는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. 소리가. 클라리넷 연주자들은 되게 숙적 같은, 그러니까 속된 말로 삑사리라는 소리가 나는데, 그게 연주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보실 거예요. 되게 아주 다른 소리가 나서. 근데 그거는 어떤 연주하고자 하는 음에 필요 이상으로 호흡이나 힘이 들어가서 이제 그 위에 배음이 걸리는 소리인데, 그러니까 도라는 운지를 잡고 네, 위에 고음이 걸려버리는 건데,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우 쟤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? 그런
그렇게 보일 거예요. 근데 원하는 호흡량을 정확하게 넣을 수 있는 연습을 해서 없애야 되는 숙제이기도 하고 뭐 숙달된 연주자일수록 그런 일이 잘 없기도 합니다. 빠른 패세지를 아무래도 연주를 하다 보면 한 번씩 그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삑사리 한두 번 가지고 너무 연주자를 낮게 폄하하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보나 바순처럼 직접 이제 나무를 사서 만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극소수이고요. 저희는 리드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종류도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저한테 제일 적합한 리드를 찾고요. 사서 쓴다고 바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한 통을 사면은 이렇게 생긴 리드가 10개가 들어있는데 그 10개 중에 가장 소리가 편안하게 나는 거를 골라서 숙성을 시키고 제 입맛에 맞게 살짝씩 다듬어서 즉시 연주에 투입시킬 수 있는 리드를 한 20장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날을 잡아서 한 두세 통 정도를 까서 저는 한 일주일에 한 2통 정도씩 소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별로 날짜별로 이제 얘는 한 달 된 리드, 뭐 한 달하고 일주일 된 리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숙성을 시키고 손질을 살짝 해가면서 그러니까 침에 닿고 뭐 떨림을 겪고 하다 보면은 리드가 조금씩 나무 결이 변해가는데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까지 저는 한 달 정도 길을 들인 다음에 사용합니다. 어느 정도 습도를 머금고 있어야 리드가 잘 떨리는데 이제 악기를 케이스에 집어넣었다가 리드를 꺼내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입에 넣고 침으로 축인다 그러는데 그냥 이러고 한 30초 정도 입에 물고 있습니다. 2달 정도 막 이렇게 쓰다 보면은 곰팡이 갔을 때도 있고 네, 리드 케이스를 열었을 때 살짝 냄새가 날 때도 있긴 합니다. 그래서 양치를 잘하고 불어야 돼요.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악기가 저렴합니다. 입문용도 그렇고 전공자용, 연주자용도 그렇고 다른 어떤 악기보다 저렴합니다. 그게 가장 장점이고 음역대도 넓고 이제 작은 소리, 큰 소리 그걸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다이나믹의 폭도 넓고 되게 다양한 테크닉들을 구사할 수가 있어서 표현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. 전하고자 하는 어떤 감정이나 표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클라리넷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입문용 정말 취미용 아주 저렴한 걸 찾으면 진짜 5만 원짜리도 있고 보통 한 5, 60만 원대에 에보나이트라는 플라스틱 합성 소재로 된 악기를 초보자 시절에 많이 사용하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전공을 하겠다 해서 사는 악기는 한 5, 600만 원 선에서 비싸면 한 8, 900만 원 선까지 해서 충분히 좋은 악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악기 제조사 중에 부페 크람폰이라는 데가 있고 셀마라는 곳이 있는데 두 군데 다 프랑스 회사고요. 부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연주자 본인이 원하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고 셀마는 악기 특성이 굉장히 강해서 그 개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떤 악기가 됐든 저는 일단 음역대가 굉장히 넓은 악기이기 때문에 저음이나 고음이나 편안하게 호흡이 고르게 소리가 나는 악기를 선호하는 편이고요. 그 다음에는 음정 간의 간격이 좀 정확한 악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.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 요즘인데 저는 악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어떤 클래식 테이프를 틀어놨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음악으로 뭔가 위로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클래식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어요. 그렇게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초등학교 때 취미 삼아 클라리넷을 접하게 되었고요.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클라리넷에 관심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빨리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공부를 하다가 혹은 뭐 지치는 일이 있을 때 생각나시면 유튜브에 온드림 망상블 또는 뭐 한경 필하모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좋은 연주 영상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 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한 번씩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